경영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 카카오와 공동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국내 업계 총수들과도 면담을 가졌는데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샘 올트먼은 첫 공개 일정에서 카카오와의 공동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독보적인 오픈 AI 기술력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결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카카오는 오픈 AI의 챗GPT 등 최신 AI 기술 API들을 카나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AI 프로젝트 런칭에 활용하게 됩니다. 올트먼도 한국은 AI 산업에 대해 고유한 강점이 있다며 우리에게도 좋은 시장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700조 원 규모의 미일 합작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한국 기업 참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샘 올트먼은 실제로 SK 최태원 회장에 이어 삼성 이재용, 소프트뱅크 손정은 회장과 3자 회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추격에 맞서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샘 올트먼은 일본, 한국에 이어 내일은 인도에서 아시아 일정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을 포함한 민생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공감한 가운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이틀날 열린 당정회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토론회는 결론 없이 맹탕이었다며 반도체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여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다만 쟁점인 노동시간 제외는 산업계와 노동계 이견을 당장 절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쟁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일단 정부와 여야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4자 회담을 열고 민생 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에너지 3법과 연금 개혁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수은주가 영하권을 맴도는 등 한파가 온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10cm 넘는 폭설이 내리는 등 눈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단단한 채비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성룡희 기자입니다. 기차역 앞 광장이 넓은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인도에는 발목까지 눈이 쌓여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설차가 눈을 치워보지만 도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접촉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한때 천안과 아산, 세종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아산과 세종 전위에 10cm 넘는 눈이 쌓이는 등 내륙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오늘 무지하게 많이 왔죠. 아침부터 한 새벽 5시 정도서부터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계속 눈 치우고 있는데 끝도 없어요.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은 모레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가량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전이 영하 9.9도, 천안 영하 9.2도 등 영하 9도 안팎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너무 추워져서 목도리도 하고 왔는데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진짜 이번 겨울 중에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내일 영하 13도에서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저온 피해와 수도 계량기 동파, 빙판길 사고 등 한파와 폭설 피해에 이중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모레까지 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설 연휴 기간 폭설 피해를 본 농가들의 복구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내리는 눈은 무거운 습설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설물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 지붕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지붕 틈에서 젖소 20여 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폭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 최고 15cm의 눈이 예보되며 인력과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누가 와서 일을 하겠어요? 나만 급한 거지. 추위가 끝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빨리 지나갈 예정이에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인근 축사에서는 급한 마음에 주인이 직접 중장비를 몰아봅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무너진 축사 안에 그대로 남겨진 가축의 폐사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폭설로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천안시의 포도 농가 사정도 비슷합니다. 서둘러 철거를 마치고 새 지지대를 설치해야 올해 농사를 짓는데 혹한의 날씨에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3월 달에는 적어도 이렇게 시설이 다 완공이 돼야죠. 자꾸 너무 추워가지고 늦춰질까 봐 걱정을 안 했었는데 걱정이 약간 돼요. 이번에 내리는 눈은 무거운 습설은 아니지만 많은 눈이 오래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해진 시설물에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곡 부분에 대한 눈 제거를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또 가온이 되면 눈이 잘 녹기 때문에 하우스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무게를 견디기 위한 지주대 보강이 필요하지만 이미 눈이 쌓였으면 시설이 무너질 수 있어 무리한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집안 치마로 전면 철거가 결정된 대전 유등교를 대신해 임시로 설치된 가설교량이 최근 부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차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특히 노약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유등교 가설교량을 나와 도마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좌회전과 우회전, 직진 차선과 유턴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기이한 모양으로 꺾여 있고 길 중간에는 황색 전멸등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고 굽은 횡단보도 대신 차도로 길을 건너는가 하면 반대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위를 지나기도 합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역주행하는 건 예산일입니다. 신호등 관계도 그렇고 차량하고 또 이렇게 마주치고 할 때도 있는데 몸이 불편하든가 휠체어 같은 분들은 빨리 피할 수가 없으니까. 가드레일 대신 설치된 플라스틱 임시 구조물도 보행자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을 채워놨지만 성인 남성이 조금만 힘을 써도 쉽게 흔들릴 정도여서 달려오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눈치껏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 가설교 이용을 둘러싼 불편과 위험 요소가 속속 드러나자 대전시도 안전시설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면 표시를 좀 다시 하고 이제 차가 이제 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콘크리트 방호벽을 갖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회전 적색 신호등도 설치해 보려고. 가설교량은 유등교 본교량 완성 때까지 최소 3년은 이용해야 하는 상황. 오가는 사람과 차량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과학 기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계 분야에서는 한 해를 대표할 주요 트렌드나 이슈들을 발표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매년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하는 10대 과학 이슈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가 선정한 2025년 주목할 과학 이슈 중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과학계를 이끌어갈 주요 이슈들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지난해 기적의 약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위고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는데요.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을 줄이고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줄여서 GLP-1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들어간 위고비는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주사로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높은 비용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GLP-1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하루 한 번 알약만 복용하면 되는 오포글리프론을 개발하면서 간편함과 비용 절감 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오포글리프론은 올해 안에 임상 3상 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출시가 된다면 위고비만큼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위고비의 효과는 유지를 하면서 또 단점을 보완한 치료제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첫 번째 키워드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선 BCI입니다. 혹시 생각만으로 세탁기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해주고 집안일을 생각만으로 척척척 알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이 무선 BCI를 통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무선 BCI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절할 수 있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이 BCI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존의 기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장치가 개발됐는데요. 바로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무선 BCI 장치 네오입니다. 이 장치는 뇌의 표면에 전극을 배치해 신경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2023년 첫 임상시험에서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환자에게 이 무선 BCI 장치를 이식해 9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잡는 등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BCI 기술은 단순히 의료 분야를 넘어 인간과 기계가 연결된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또 BCI 기술 발전이 앞당겨지면은 환자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우주 탐사입니다. 최근 달 탐사의 특징은 과거 국가 주도의 탐사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일본의 민간 달 탐사 기업 아이스페이스와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달 탐사선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태양 연구도 주목할 만한데요. 유럽 우주국과 중국 과학원은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는 태양풍 자기권 전리권 연계 탐사선 스마일을 보낼 예정이고요. 나사는 다음 달 펀치라는 위성을 발사해 태양풍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한 미국의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어X도 올해 상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5년 주목할 과학 이슈 마지막 키워드는요. 최근 과학계를 강타하며 전 세계 IT 산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딥시크 R1은 현존하는 AI 모델 중 최고 성능을 가진 오픈 AI O1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개발, 유지비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딥시크 R1은 개발비로 556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81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억 달러, 한화로 약 1,450억 원이 들어간 오픈AI GPT-4의 개발비에 겨우 5.5% 수준인데요. AI 산업이 반드시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IT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비공개 폐쇄형 모델인 오픈AI의 챗 GPT와 달리 오픈소스 형태로 모델을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딥시크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 AI 혁신을 이끈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을 유료 형태로 특정 기업에만 제공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인데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챗 GPT의 폐쇄적 플랫폼 정책에 대항한 딥시크의 오픈소스 전략이 AI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이 4개의 키워드 외에도요, 올해 이루어질 이 과학계 혁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잠자리와 같은 곤충의 겹눈을 모사한 초고속 카메라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초고속 카메라보다 작은 데다 제작 비용까지 적게 들어서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강과 노랑, 파랑 등 6가지 색이 칠해진 원판입니다. 원판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자 색들이 무지갯빛으로 섞입니다. 회전하는 원판을 카이스트 연구진이 제작한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초당 9,120프레임으로 촬영하자 렌즈마다 담은 원판들이 여러 개의 점처럼 모니터에 비춰집니다. 이 영상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니 색이 섞이지 않은 모습으로 회전하는 하나의 원판이 보입니다. 기존의 큰 카메라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못했던 이제 작고 그러면서도 빠르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카메라는 곤충의 겹눈을 모사한 것으로 가로 세로 1cm 안팎 낀 이미지 센서에 작은 렌즈 360여 개를 배열했습니다. 촛불을 찍으면 불꽃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도 보입니다. 곤충 겹눈처럼 많은 렌즈로 나눠 찍다 보니 기존 초고속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빛의 2~3%만 있는 어두운 장면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제작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작게 만들면서 기존 카메라의 수천분의 1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바이오 응용 쪽도 다양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이나 로봇 쪽에도 활용을 갖다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 겹눈 모사 카메라는 지문과 같은 밀착 화면과 3차원 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세종과 충남 내륙 9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당분간 매서운 칼바람이 계속 불면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전이 영하 11도,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 15cm 이상, 그 밖에 충남 지역과 대전, 세종에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공주가 영하 13도, 세종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영하 2도, 논산 영하 3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한낮에 태안이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청양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한낮에 보령이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 소식도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